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고민을 리딩 해보겠습니다. 영어 교육, 영어 동화책만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말 책, 영어 동화책 어떤 순서대로 읽혀줘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듣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 교육을 한다면 그래도 우리말을 이해해야 영어책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말 책만 쭉 읽어주고 이 말 하면 됐어. 그리고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사니까 우리말은 웬만큼 알아들으니까 영어 동화책만 주구장창 읽어줘야지 우리말 책은 조금 소홀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던데요. 어떤 순서대로 어떤 걸 먼저 읽어줘야 되냐가 아니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이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가 있는 책을 영어책, 한글책 구분 없이 동시에 읽어줘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어 동화책과 우리말 책은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우리말 책으로 먼저 읽고 후에 영어 책으로 읽는다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그 책의 재미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요. 영어 책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먼저 읽은 다음에 우리말 책을 읽게 되면 후에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우리말 책으로 읽게 해주면 됩니다. 바로 계통적인 읽기라고 하죠.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뻗어나가는 거죠. 좋아하는 소재가 있는 책을 영어와 우리말과 상관없이 읽어주면 배경 지식이 구성해져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그림책의 재발견이라고 하면 저에게는 교과서 같은 역할도 했고요. 또 동화책을 읽으면서 또 많이 되었고 또 화가 나는 건 당연해 라는 이 책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해. 저는 아이 책을 읽으면서 사고의 패러다임 전환이 많이 됐었는데요. 제목부터가 되게 강렬했어요. 우리가 잘할 때는 화를 내면 안 됐고 화는 나쁜 감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아이 책에 보니까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슬프고 그런 것과 같은 감정이더라고요. 다만 잘못된 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화는 나쁜 거고 화는 내면 안 된다 라고 키워졌냐면 감정에 솔직해지는 건 좋은 거야. 화를 내는 것은 어떨까? 화를 내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것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잘못 표현하는 거야. 화를 잘못 내면 너나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거든 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네요.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잘못 표현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럼 여기 이 책에서는요, 화를 낼 때 이렇게 해라고 나와 있어요. 베개를 두드리거나 누르면 톡톡 터지는 비닐을 밟아봐. 아니면 밖에 나가 동네를 한 바퀴 뛰는 거야. 그것도 아니면 화가 풀릴 때까지 소리를 실컷 지를 수 있는 곳을 찾아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어디인지 어른들한테 물어봐. 화라는 감정은요, 이렇게 안전한 사람과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하게 풀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책에서 베개를 두드린다던가 뽁뽁 터지는 그런 비닐을 터트려 봐라던가 그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어디인지 어른한테 물어봐라고 화에 대한 감정을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죠. 저희 감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화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말 책을 읽었다면 영어 책으로는요, 똥둥이 북이라고 해서 똑같이 번역된 책이 아니라 이런 책을 읽어줄 수가 있겠죠. When I feel angry, 내가 화가 났을 때,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영어 책인데 똑같은 번역본의 책이 아니고요, 화라는 주제를 다룬 영어 책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Feeling can't hurt anyone or get me in trouble, but doing can. 감정은 누구도 다치게 하거나 나를 공경에 취하게 하진 않지만 화난 감정을 그대로 doing 하는 것을 나를 다치게 하거나 남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네요.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고 책에 나와 있냐면요. When I feel angry, I don't have to stay angry. I can cool down so I don't hurt someone or get into trouble. I can go away. I can take deep breath and blow them out. I can run, ride my bike or play with my toys. I can rest or cry. 네, 이렇게 깊이 숨을 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뛰고, 또 자전거도 타고, 또 장난감을 가지고도 놀고요. 네. 그리고 I can figure out what made me angry or ask someone to help me.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찾네요. I can talk, I can listen. 영어 책에도 화라는 감정을 잘못 표현했을 때 나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풀 수 있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동시에 읽어주면 됩니다. 영어 책은 그러면 1대1로 번역을 해줘야 되나요? 그러는데 사실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요 전혀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재미없는데 책을 가만히 듣고 있는 아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를 하거나 이해를 하지 못해도 분위기를 좋아한다거나 책이 재미있거나 100%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지만 천을 야를 듣는 것처럼 재미있기 때문에 옆에서 책 읽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아이가 묻는다면 당연히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When I feel angry, 내가 feel, 느낄 때 angry,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날 때는 이러고 1대1로 직역해 줄 필요는 없고요. 이 표정이 되게 화가 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그림을 통해서 아이는 제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글 책으로 이미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벌써 커졌죠. 아이가 이때 우리말로 직독직해를 한다거나 해석해 주지 말라고 그래서 엄마 angry가 무슨 뜻이야? 하고 묻는데 절대 이건 가르쳐 주면 안 돼 하고 그 아이의 질문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그것 또한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angry가 뭐야? 아니면 이 문장이 뭐야? 라고 물을 때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지? 내가 화가 났을 때라는 뜻이야. 아니면 angry. 얘 얼굴을 봐. 어때 표정이? 기쁜 것 같아? 화난 것 같아? 이 angry는 이렇게 화가 났다는 거야. 화를 angry라고 하는 거야. 알려주시면 됩니다. 아이가 물어볼 때는 분명히 우리말로도 알려주시고요. 물어보지 않는다면 굳이 엄마가 나서서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어려운 말인데? 하고 먼저 1대1로 직역을 하거나 번역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말 동화책과 한글 동화책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말 책을 웬만큼 읽고 난 다음에 영어 책을 읽어줘야지, 또는 우리말은 모국어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알게 될 테니까 영어 책만 가득 읽어줘야지,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의 책을 동시에 순서 없이 읽어주시면 아이의 배경 지식을 무한히 넓혀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tum wow 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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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m